안녕하세요, 하이퍼실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자가 가장 따라하기 쉬운 가장 현실적인 셀프 세차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리 발수 코팅이 되어 있고요. 세차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고압수 예비 세척을 합니다. 고압수 세척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고압수 예비 세척은 고압수를 통해 1차 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본네트에 워터 글로즈 코트 슬리거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발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발수 비딩도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벌레 사체가 굉장히 많이 붙는 시즌인데요. 먼저 고압수 예비 세척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벌레 사체는 제거를 해줍니다. 버그 클리너를 사용을 해서 벌레 자체를 제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하이퍼실드에 뿌려서 사용하는 카샴푸 QC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고압수 예비 세척을 마친 후에 벌레 자체가 남은 부위에 카샴푸 QC를 먼저 스프레이 해주었습니다. 스프레이를 해주는 이유는 벌레 자체를 불려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버킷에 깨끗한 물을 받아두고 워시미트를 적시고 워시미트의 물을 적당히 짜냅니다. 자, 그리고 천정 루프부터 카샴푸 QC를 분사를 해주고 바로 워시미트를 사용해서 표면 세척을 해줍니다. 버킷 세차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세차가 가능합니다. 유리도 스프레이를 해주고 바로 워시미트를 사용해서 표면 세척을 해주었습니다. 카샴푸 QC는 유리나 도장 표면에 직분사를 해도 되고 워시미트에 분사를 해도 되는데요. 워시미트는 자주 헹궈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도장면이나 유리면에 분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네트 그리고 다른 도장 표면도 꼼꼼하게 워시미트 카샴푸 QC로 세척 작업을 해주었고요. 아까 먼저 고압수 예비 세척을 마친 후에 바로 카샴푸 QC로 벌레 자체가 있던 부위를 스프레이를 해줬었는데 그 부위를 워시미트를 가지고 문질러 줬습니다. 벌레 자체가 고압수 세척으로는 제거가 안 됐었는데 훨씬 더 쉽고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석은 버그 클리너를 뿌려주는 것이지만 카샴푸 QC를 분사를 해줘도 벌레 자체 제거에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세차는 세차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차용품을 간소화해서 효과적인 세차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세차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받아뒀던 깨끗한 물에 워시미트를 헹구고 또 다시 도장면 세척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워시미트의 물은 적당히 있는 정도가 거품이 발생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워시미트 사용은 천정 루프부터 하단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좋습니다. 오염물이 하단 부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단 부위를 작업할 때에는 버킷에 워시미트를 자주 헹궈 주시는 편이 좋은 세차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카샴푸 QC와 워시미트를 가지고 자동차 도장면 그리고 유리면을 닦아 주었습니다. 워시미트가 들어가지 않는 부위, 엠블럼 같은 좁은 틈새 부위는 브러쉬 등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카샴푸 QC를 먼저 분사를 해주고 워시미트로 넓은 면적을 먼저 세척을 해준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좁은 틈새를 세척을 해주면 더 좋은 세정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장면, 그리고 휠, 틈새 등을 꼼꼼하게 본세차 작업을 해줬다면 다음에는 고압수 헹굼 세척 작업을 진행합니다. 고압수 헹굼 세척 작업도 천장 루프부터 내려가는 유리, 도장, 본네트, 범퍼, 하단 부위 등의 순서로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도장면도 카샴푸 QC로 모두 세척을 꼼꼼하게 해줬는데요. 본네트에는 워터 글루즈 코트 슬리겁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발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팅을 해주는 이유는 도장면의 방호와 자기 세정 등의 효과 때문인데요. 세차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고 편리해진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벌레 사체가 있던 범퍼 부위도 꼼꼼하게 고압수 세척을 통해서 벌레 사체와 오염물을 모두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고압수 헹굼 세척은 카샴푸와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헹굼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압수 헹굼 세척 역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순서를 잡고 해줘야 오염물과 카샴푸가 남지 않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틈새 부위를 브러쉬 작업으로 꼼꼼하게 세척한 엠블럼도 헹굼 세척으로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기 제거를 할 차례인데요. 버킷에 드라잉 타올을 담아두고 물기를 꽉 짜낸 후에 물기 제거 작업을 해봅니다. 드라잉 타올을 건식으로 건조된 상태에서 물기 제거를 해도 좋지만 물기가 젖어 있는 상태인 습식으로 했을 때 데미지를 더 적게 줄 수 있습니다. 드라잉 타올은 크게 펼쳐놓고 내 몸 쪽으로 당기면서 물기를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장 표면과 유리 모두 많은 물기를 빠르게 제거를 해주고요. 단 너무 꼼꼼하게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건을 이용해서 타월이 닿지 않는 깊은 구석이나 틈새 등의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에어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이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틈새에 고여있던 물기가 도장면에 흐르면서 물자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에어건을 통해 틈새 물기까지 제거를 해줬습니다. 다음에는 피니싱 타월을 이용해서 잔여 물기를 제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드라잉 타월로 물기 제거를 할 때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어건을 사용하면 또 다시 도장 표면에 유리 표면에 물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니싱 타월로 잔여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드라잉 타월로 물기 제거를 할 때 너무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자, 이제 관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버핑 타월 슈퍼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제는 하이퍼실드 워터 글루즈 코트 슬리겁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워터 글루즈 코트를 슈퍼미트에 적당량 스프레이를 해주고 그리고 본네트나 도장 표면에 고르게 펴발라줍니다. 슈퍼미트는 슈퍼파인 클로스 타월 털이 짧은 극세사 타월로 만든 장갑 형태의 도포용 미트입니다. 작업은 한 판을 도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한 판을 버핑을 하고 또 다른 부위를 도포를 하고 또 다른 부위를 버핑을 하고 도포와 버핑을 한 세트로 반복하여 작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네트의 도포 작업을 마친 후에 하이퍼실드 버핑 타월을 이용해서 버핑 작업을 해줍니다. 타월 중에 털이 짧은 극세사 타월을 도포용으로 사용을 하고 털이 긴 극세사 타월은 버핑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워터 글루즈 코트 슬리겁 본통을 본네트 위에 올려봤는데요. 본네트 위에서 멈춰있지 않고 쭉 흘러내리는 본통을 통해 슬립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소화된 세차용품만을 가지고 셀프 세차를 해봤는데요. 번거로운 버킷 세차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과정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하이퍼실드 공식 카페를 방문하시면
더 다양한 내용의 세차 정보와 코팅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